가랑비와 같이 천천히 온몸에 퍼지는 만성염증.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급성염증과 달리 만성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고 염증이 몸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건강상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몸속은 건강하십니까? 이 허리 통증이 심하니까는 잘 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뒤척이고 똑바로 누워서 있거나 오래 좀 서 있으면은 허리가 좀 많이 내려앉는 것 같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똥 돋는 편인데 치킨 아니면 피자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내장 지방 이런 거 많이 생겼어요. 밥 먹은 후에 좀 아픈 느낌? 이런 거 자주 있어서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고 싶어요. 일단 우선 얼굴에 좀 부종 같은 게 많이 끼었고요. 그리고 밤에 식사 같은 거 할 때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도 있었고 또 운동할 때 무릎이 좀 많이 아팠어요. 만성염증은 노화로 인해 염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체내에 쌓이게 돼 고령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각종 질병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만성염증과 통증, 그리고 질환으로 인한 비만에 대한 모든 것을 권원준, 장선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증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발생하는 면역 반응인데요. 몸이 손상 입었을 때 인체 내부에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이때 빨갛게 부어오른다든지 열감이라든지 통증 등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만성염증이라 하면 오랫동안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에 계속 노출되어 발생하는데요. 외부 감염뿐만 아니라 노화, 비만,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게 되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근골격 계통에서는 관절염, 족저근막염, 강직성 척추염 등이 생길 수 있고 소화계 질환으로는 구내염, 역류성 식도염, 염증성 대장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 쪽에서는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려서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 기간도 긴 편이라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몇몇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환들은 비만과도 관련이 있으니 상담을 통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만성염증과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염증이 반복된다든지 세균 감염, 그리고 류마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계된 흡연, 음주, 비만, 그리고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요즘에는 환경오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성염증이 지방과 만나면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이 해로운데요.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아디포카인이라는 호르몬이 과잉 배출되게 되면 여기서 염증 물질이 생성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저하를 받게 되면서 지방이 다시 쌓이게 되는 등 지방과 염증 조직의 악순환의 고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을 마무리하고 병원을 찾은 김은주 씨. 요즘 조금 가벼워진 몸 때문인지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조리사인 은주 씨는 허리 통증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비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허리 통증도 좀 있고 아무리 그냥 있어봐도 낫지를 않아서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는 허리 치료도 받고 비만 치료도 같이 겸해서 받고 싶어가지고 이쪽을 오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조리를 한 조리사다 보니까 서 있는데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많이 오고요.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다리 골 이제 뭐 관절 같은 데도 오고, 아무래도 이 허리 통증이 심하니까는 잘 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뒤척이고 똑바로 누워서 있거나 오래 좀 서 있으면은 허리가 좀 많이 내려앉는 것 같고, 직업 특성상 이게 허리가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면서 불편한 점이 없어졌어요. 허리 통증이 없어지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허리에 많이 통증이 와가지고 욱신거리고 했는데 그런 거 자체도 없어졌고, 예, 그 비만 치료도 조금 그전보다는 한 3, 4kg 빠지면서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은준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허리 좀 어떠신가요? 예, 많이 괜찮아졌어요. 괜찮았어요. 예. 원래 이제 오셨을 때 밤에 잘 때 누우면 허리가 되게 불편하다, 뻐근하다 예. 하셨잖아요. 누워있으면은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막 몸이 뒤틀린다 그러나? 들린다. 예. 네. 뭐 추나 치료 받고 침 치료 받고 하면서 원장님한테 치료 받으면서 그런 거는 이제 없어요. 아, 좋네요. 예. 그리고 왜 일하시다 보면 발가락이 되게 좀 톡톡 쏘는 통증 예. 있다 하셨는데 발가락 통증 자체는 좀 괜찮으셨나요? 예, 발가락 통증도 그전에는 진짜 쩔뚝거리듯이 걸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 네. 통증만 바늘로 약간씩 찌르는 통증만 가끔 한 번씩 있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많이 좋네요. 오늘도 이제 허리 쪽 치료를 조금 같이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에 유용하게 쓰이는 치료인데요. 긴장돼 굳은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골반 틀어짐을 교정해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와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내원하신 분인데요. 조리사 일을 하면서 서 있는 시간이 긴데 많이 서 있으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서 있기도 했답니다. 거기다 근무할 때 불편한 장화를 신고 일하다 보니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데 당시 야식과 폭식하는 식습관 때문에 체중이 늘어난 상태였고 등산 같은 걷는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 증상을 키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허리의 경우 가만히 누워 있어도 뻐근한 통증으로 불편하다 하실 정도였고 아마 발가락은 만성화된 관절 염증으로 허리에는 만성화된 디스크 염증이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오래 서 있고 많이 걸으면서 생긴 골반 틀어짐을 치료할 수 있는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는데요. 여러 테크닉 중에서도 척추 굴곡 신형 기법을 이용하여 관리 중이고 수회 치료하고 나서 현재는 누워도 아프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발가락 통증은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을 이완시켜주는 근막이완 요법과 면역력을 키워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약침을 이용하여 치료하였고 최근 내원하셨을 때는 등산을 3시간 정도 하여도 톡톡 쏘는 통증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비만 치료로는 체지방 분해를 위해서 한의원에서 지방분해 전침과 기계를 이용한 고주파 치료 및 냉동지방 분해술을 병행하였습니다. 야식과 폭식으로 체중이 많이 증가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은주 씨를 위해 오늘은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치료가 진행됩니다. 지방 분해 전침과 고주파 치료는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부위의 피하 지방층에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주며 지방 분해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냉각 에너지를 이용해 지방세포를 줄여주는 냉동 지방 분해술도 받는데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다양한 치료를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치료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한약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지방 분해 약침이나 전침, 고주파요법, 냉동 지방 분해술 등이 있습니다. 약침요법은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한약액을 지방층에 직접 주입하여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고 전침과 고주파요법은 지방층에 전류를 흘러보내 지방이 분해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냉동지방 분해술은 풀세라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지방세포만 급속 냉각시켜 지방세포가 분해되고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 제거되어 근본적으로 지방세포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이제 계속 치료받으면서 더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체중 조금 더 관리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더 바람은 뭐 앞으로 나빠지지만 않으면 더 좋겠죠. 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은 장신혜 씨는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 학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계속된 몸의 변화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온 걸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똥 돕는 편인데, 근데 그 한국에 왔을 후에 좀 치킨 아니면 그 피자 이런 거 많이 먹어서 그 내장 지방 이런 거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 그 밥 먹은 후에 좀 아픈 느낌 이런 거 자주 있어서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 가기 후에 체크 검사 결과 보면 그 내장 지방 좀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고 싶어요. 원장님 만나고 더 상담도 받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했어서 그래서 저도 2개월 동안 계속 가다 왔다 치료도 받았고 효과 진짜 있어요. 나왔어요. 네, 특히 아까 이야기하는 그 내장 지방 많이 빼졌어요. 체형 변화가 오면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통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체형 분석 검사를 진행합니다. 체성분 검사도 이어지는데요. 살이 빠져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에 신혜 씨도 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혜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요즘은 그냥 CO 좀 줄고 아.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약 복용하시면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하는 증상은 없으셨어요? 네, 없어요. 네. 신혜님은 공부하신다고 그죠? 네. 이제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움직임을 더 늘려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니트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걸어 다니기, 서서 공부하기, 그리고 네.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하기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인바디 검사하신 것은 저희가 체중 기록에 남겨놓았고 네. 오늘은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마저 시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치료실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신혜 환자분은 소화 비만에 유형있다고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달고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고 야채나 채소는 싫어하셨다 하시고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유학까지 오게 되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더 살이 찌게 되고 습담의 증상이 몸이 붓고 무겁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습담은 몸속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통칭하는 한의학적 용어로 몸의 체액이 순환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몸이 붓고 무겁고 퍼지게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많이 힘들게 되고요. 이제 손발이 붓거나 얼굴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더 쉽게 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담들이 관절이나 근육에 유지하게 되면 관절통, 근육통 등도 나타나게 되고 급성염증, 만성염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신혜님은 내원 당시에는 살을 빼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였으나 학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었기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쪽으로 초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습담을 풀고 위장장애도 개선시키고 기혈을 순환시키며 체지방을 분해하는 한약을 2주 단위로 처방하여서 복용하고 계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상담, 인바디 검사, 침치료를 진행하면서 학업에 지장은 없는지, 다이어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컨디션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근육량 손실 없이 체지방 위주로만 4kg 정도 감량을 하고 계신 상태고요. 역시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피로하거나 한 증상은 없으십니다. 추후에도 한약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식습관을 조금 더 건강하게 끌어올린다면 신혜님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것 같습니다. 신혜님, 손발의 기혈순환 도와주는 침치료 진행하겠습니다. 침 치료는 혈액순환을 도와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몸의 근육과 조직을 풀어줘 좀 더 가볍고 편안한 몸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관혈이라 불리는 합곡혈, 태충혈에 신혜님을 침을 맞으셨습니다. 사관, 4개의 관문을 뜻하는 단어로 이 합곡혈, 태충혈은 인체의 기와 혈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습담을 풀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위장장애를 개선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름방학 때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하고 서핑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예쁜 옷도 사고 싶고 그 예쁘게 나오고 싶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최상준 씨는 요즘 너무나 즐거운데요. 좋아하는 농구를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점 살이 찌면서 농구는커녕 일상생활도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상준 씨가 이렇게 달라진 비결은 뭘까요? 일단 우선 얼굴에 좀 부종 같은 게 많이 끼었고요. 그리고 밤에 뭐 식사 같은 거 할 때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도 있었고, 또 운동할 때 무릎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제 그 주변 지인 소개받고 그냥 다이어트 약도 좀 먹어보고 좀 운동도 해보고 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준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다이어트 진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량 손실 없이 체지방 위주로만 6kg 잘 감량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치료 전과 치료 후 사진만 봐도 턱선이 살아나고 아주 잘생겨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 어때요? 무릎 관절 아프진 않으세요? 요즘도 뭐 농구나 축구 가끔씩 하는데 네. 아픈 거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인바디 체크를 다시 해봤을 때 보니까 요요 증상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마저 복부 지방 분해를 도와줄 수 있는 약침 치료하고 온열돈 치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치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최상준님은 대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살이 찌게 된 케이스입니다.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밤에 음주를 많이 하게 되고 외식, 야식 위주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갑자기 살이 많이 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좋아하는 농구를 하는데 특히 점프할 때 무릎에 관절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됐고 발목을 자주 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면 부종이 자주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화장애 자주 체하고 헛배가 부르고 더부룩한 증상이 급성 만성 위장염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돼서 그것을 치료하고자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최상준님은 이재마의 사상 체질 중에서 태음인 체질에 해당되세요. 태음인 체질은 흡취지기,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간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체질에 비해서 살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배고픔도 잘 못 참게 돼서 급식, 폭식, 과식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준님은 태음인 처방인 태음조이탕이라는 한약에 근육과 관절을 보강하는 한약재를 가미하여서 한 달분 처방을 하였고 복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에 지방이 많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복부 지방을 분해시키는 마왕전호약침 치료를 겸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지방 위주로만 6kg 정도 감량을 하셨고 아까 소화장애라든지 운동할 때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모두 개선된 상태이십니다. 한약은 습담이나 부종, 염증, 통증을 치료할 수 있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만의 원인이나 증상, 체질이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 맞춘 한약을 처방하고 복용하게 되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준 씨는 약침과 온열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약침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한약재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원하는 부위에 큰 자극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침을 맞은 후 온열돔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 체중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왕천호 약침은 항비만 작용이 있는 약침으로 지방 분해를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 조직이 많은 복부나 허벅지, 팔뚝에 주로 주입하게 되는데요. 실제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왕천호 약침의 연구에서도 체중, 복부둘레, 체질량 지수 모두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온열돔 치료는 약침의 흡수율도 높이고 신부 체온을 올려주면서 땀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이침요법이라든지 매선요법도 함께 시술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굴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주변에서 보기도 좋다 그런 말 해주셨고 또 피부도 좀 좋아졌다고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몸이 좀 가벼워졌고요. 그래서 운동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더 수월했고 무릎 아픈 것도 좀 덜했습니다. 앞으로 그 살 뺀 김에 계속 유지하고 좀 몸이 좀 가볍기도 하고 외모적으로도 좀 살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더 빼고 싶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해 오신 은주님을 통해서 단순히 아픈 곳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것일까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은주님 같은 경우는 과로와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염증이 몸을 괴롭혀 왔는데요. 이러한 만성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만성염증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몸 아픈 데를 치료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한다면 더 건강한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턱대고 굶거나 어떤 음식이 좋다는 식의 다이어트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비만으로 인한 염증, 통증, 부종 등의 증상도 개선될 뿐더러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비만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염증은 비만, 스트레스, 미세먼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매일 조금씩 만들어지고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만성 염증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운동, 휴식 등 만성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실천,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야흐로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늘어난 삶의 길이만큼이나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각종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밤만 되면 다리가 쑤시고 아팠거든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 앉았다가도 못 일어나고 엄청 힘들었어요. 구부리고 앉을 때,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하고,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못 구부렸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좀 안 될 정도로. 예. 우리 몸의 관절 중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무릎은 노화 속도가 빠른 관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최근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비만 인구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과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류승열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퇴행성,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망가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염,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 관절이 염증이 생겨서 망가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안에는 관절을 쌓아있는 관절 연골도 있고, 그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십자인대라든지 주변 조직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많이 쓰면 이게 마모가 되듯이 걔네들도 마모가 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말 그대로 노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뿐만 아니라 뭐 머리, 피부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노화 과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도 노화 과정이 오는 그런 과정인데, 2차적인 원인으로 해서는 외상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이고, 두 번째는 주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운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은 퇴행성 관절염이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항염,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약을 먹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연골 주사, 그리고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뼈 주사라고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관절에 이제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주입을 해주는 그런 주사 치료 방식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사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절 안에 주입을 해주면서 이제 염증을 낮춰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운동치료인데, 관절염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염증이 생기니까 관절 주변 조직들이 다 늘어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늘어붙어 있는 조직들을 이제 잘 움직일 수 있게 풀어주고,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더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술적인 치료인데,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관절염이 심하지 않으실 때는 흔히들 요즘 사람들이 시술이라고 말하는 관절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절골술, 그리고 또 거기 절골술을 할 때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기세포 치료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퇴행성 관절염이 다 진행해서 말기에는 이제 관절을 바꿔주는 인공관절 치료도 있겠습니다.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요일 오후, 김해에서 이곳 부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온 황미자 씨는 4년 전 류승열 원장에게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지금은 움직임도 많이 좋아져 걷는 것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손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무릎이 아파가 약을 먹었는지는 진짜 몇 년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갈수록 무릎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래 검사를 하니까 이 무릎이 안쪽이 딱 뼈끼리 연골이 달가보고 뼈끼리 딱 붙었더라고. 또 검사를 하는 게 반월성 연골하고 십자성 인대도 다 떨어졌다 하는 기라요. 양쪽 다 무릎이 다 떨어졌대. 그런데 수술 안 하면은 다리를 못 쉰다 하더라고. 며느리가 알아보고는 어머니 여기에 아주 수술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예약이 엄청 많이 밀리가 있다 합디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라더라. 나 그래도 만나러 갈란다, 서울 갈란다 이래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성열 선생님을 이제 처음 만났지. 인공관절을 갈아 넣는 게 답인데 아직은 인공관절을 넣으면 수명이 있으니까 절골술 수술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이래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만 듣고 절골술 수술을 했어요. 지금 하고 나니까 아픈 데라고는 없고 다리도 일자됐고, 더군다나 선생님이 서울 계시다가 부산에 계신다 하면 입이 내가 째지거든요. 좋아가지고. 그래가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어머님 좀 요즘 무릎 좀 어떠세요, 어머님?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무릎 좀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 다리 많이 휘어 있었는데 예. 지금 다리가 그냥 완전 일자다리가 되셨네요, 그죠? 일자다리인데 그 예. 선생님 이 숨투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이제 절골술이라는 이제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술은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되게. 지금 어머님 제가 수술한 지 이제 한 5년 됐잖아요. 예. 관절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 어머니.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공관절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저희 병원 오시는 거 너무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도 맞으시고 예. 그리고 연골에 좋은 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예. 해서요. 어머님 관리만 잘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인공관절 안 하고 그냥 평생 잘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사 놔줄 테니까 주사 맞고 가실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황미자 환자분은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중기 정도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통증을 너무 많이 호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MRI를 촬영을 했는데 무릎 안에 이제 내측에 그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앞에와 뒤에가 이렇게 뼈하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지 쿠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연골 후각이라고 하는 부위에 연골 그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완전히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 있는 뼈하고 이제 서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제대로 쿠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마모가 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이 많이 심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오자다리라고 하죠. 이제 어려운 말로는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오자다리도 이제 있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이내에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에서 말기로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천천히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도 흔쾌히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환자분께서 이제 휜 다리도 똑바로 잘 펴졌었고, 그리고 통증도 없이 잘 걸어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병원을 내려와서 진료를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과의 이제 연락이 이제 제가 끊기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제가 부산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찾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뵙고 이제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동안 너무 무릎 편하게 잘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또 가까운 데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를 또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저희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 연골주사 좀 놔드릴게요. 미자 씨가 맞은 무릎 연골 주사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통증과 염증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계속 이제 연골 주사 맞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예. 어머님 무릎 계속 안 아프게 관리를 잘 할게요, 우리가.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주 좋아요 지금. 네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께서 받은 수술이 절골술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절골술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절골술을 받으면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사라지는 겁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다 바꿔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 전에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골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는 것을 천천히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안에 오자다리, 내반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이 안쪽에 실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쪽에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리는 더 많이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반 변형이 있는 오자다리를 똑바로 펴주는 절골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도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약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관절 연골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 지금 여러 개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또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알겠지만 체중이 많이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은 하중이 많이 이렇게 무릎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 관리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팠는 것 같으면 저는 끝이지 뭐 내 인생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뭐 다 앉았다가도 못 일어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게 내가 뭐 더 이상 뭐 오만 거 다 할 수 있지. 내가 뭐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뭐 밭에 가서 일도 오만 거 다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담담한 표정의 김명희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무척 편해 보입니다. 심해진 무릎 통증으로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두려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느껴집니다. 걸어가다가 다리를 한번 꼬뻑 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이게 걸음이 잘 안 걸어지고 또 이렇게 무릎을 굽히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할 때는 너무 아팠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모르고 계속 뭐 침도 맞고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진찰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째 이렇게. 예.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수술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 병가를 내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되게 잘 주무셨어요? 네. 많이 떨리고 긴장돼서 잠 잘 안 오셨죠? 네. 일단 수술할 때 마취해놓고 잠깐 주무시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주무시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수술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뭐 무릎이 지금 상태가 그래도 이게 뭐 완전히 망가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님 무릎 살리려고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료 잘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따가 수술방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통증이 있으셔서 지금 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통증이 계속 지속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에서 약도 드시고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MRI를 촬영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를 봤는데 무릎 뒤편에 반월상 연골판에 이제 후각에 있는 뼈에 붙어 있는 부위가 완전 파열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파열이 되어 있으셨고 위아래 뼈 사이에 쿠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마모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모가 되다 보니까 연골이 떨어져 나오고 그 연골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자꾸 무릎은 붓고 환자분은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붓다 보니까 압력이 더 올라가니까 밤에도 이제 통증도 많이 심하시고 걷기도 힘드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50대 때 잘못하면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한 1, 2년 사이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께 최대한 인공관절을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절골술이거든요. 절골술이 이제 내반 변형이 있는 오자다리를 다리를 똑바로 펴줌으로 해서 체중이 안쪽에 실리지 않게끔 약간 가운데보다는 살짝 바깥쪽에 체중이 실리게 하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서서히 진행되게 해서 내 무릎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는 그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명희 씨. 회진이 끝난 후 좀 더 마음이 편해진 모습인데요. 무릎이 더 나빠지기 전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수술이 끝나고 더 건강해진 명희 씨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무릎 안에는 위에 있는 뼈와 아래 있는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찢어짐으로 하면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계속 마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안쪽이 마모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변형이 오거든요. 이렇게 그걸 내반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오자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바로 이 절골술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내반 변형이 있던 거를 뼈에다가 금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똑바로 펴주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을 일종의 예방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명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은 오자로 변형이 된 다리를 바로잡는 수술로 종아리뼈를 무릎과 가까운 위치에서 잘라낸 후 필요한 각도만큼 뼈를 벌려 변형된 다리를 일자로 곧게 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관절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관절을 고정하는데요. 한쪽으로만 쏠리던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저희가 MRI상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반월상 연골판 뒤편에 있는 부분이 찢어져 있으셨고,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가 그래도 제법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골을 한 뒤에 제가 다리를 이제 내반 변형을 다리를 똑바로 펴는 교정술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됐고요. 아마도 환자분이 이제 앞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가 이제 서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술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아픈 건 좀 어때요, 지금? 좀 덜해요? 네, 다행이시네요. 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절골술을 잘 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술이 잘 돼서 어머니 안 아프게 잘 걸어 다니시고 어머니 무릎을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한 바로 다음 날이니까 이제 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살짝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릎도 많이 안 부었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저녁 때도 잘 주무시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어제는 좀 심했건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운동도 하고 싶고요. 산에도 가고 싶고, 예,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못 갔고, 그래서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씩씩한 걸음으로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이정래 씨.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꾸준한 치료 덕분인지 지금은 걷는 게 힘들지 않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 오른쪽 다리 조금 뜨끔해서 계단 올라갈 때 그때 주사를 한번 맞기는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겁이 나서 계속 이제 내가 왔었어요. 그랬더만 한 10년 전에 그래갖고 한 번 그래 주사를 맞으라 해서 그때 어디 통증이 있어 그때 한번 맞아봤어요. 그랬더만 그걸로는 괜찮은데, 그래서 와서 이제 그걸 했더만 재생이 될 수 없다 해서 그걸 이제 미리 맞아주면은 안 달른다 해가지고 그래서 맞았습니다. 네, 어머님 오셨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님 무릎이 여기 보시면은요, 정말 50대 무릎 같아요. 네, 무릎이 너무 진짜 이게 어디 가서 이걸 보고선 누가 이 70대 무릎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관리를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평소에 저한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연골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게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연골주사를 맞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지금 연골주사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맞고 계시는 게, 저는 아마 이렇게 무릎을 50대 무릎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이제 관리하시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
100세까지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왜요? 요즘 다 100세 세대라고 하던데. 네. 좋아요, 어머니. 네. 자, 어머니 오늘 그래서 또 주사 맞으러 갈게요. 예, 그럽시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어머님. 네, 다리가 좋습니다. 안 아파야 뭐 어디로 다니든. 맞아요. 다리가 안 아파야 잘 걸어가면서 오장육부도 다 건강하고 다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전의 환자분은요, 사실 무릎이 통증이 많이 아파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씩 좀 불편함이 있으셔서 오셨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비록 지금 살짝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를 권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연골주사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긴장 푸시고요, 어머니. 이게 원래 힘주면 통증이 더 있거든요. 뭐 많이 맞아봐서 아시긴 하겠지만. 예. 연골 주사는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기 전 다친 연골을 보호해주고 연골에 좋은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도수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손으로 직접 교정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다 해서 주사도 같이 맞고,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안 아프니까 뭐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해야죠. 건강하게 뭐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막 주말에는 같이 다니고 그럽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은 일종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을 잘 한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를 서서히 진행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뒤에 연골에 좋은 약과 연골에 좋은 주사, 그리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재활 치료를 미리미리 하신다고 하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시다고 하시면은요,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 예전에는 중장년층 환자가 많았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환자들이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를 미루다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